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본 재무제표 있잖아요. 그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흐름표 이야기를 했으니까 거기에 합당한 사례를 보는 게 여러분이 이해하는 데 좋을 것 같아서 몇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화면에 잠깐 나올 텐데요. 이해하시고요. 먼저 아프리카 TV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통 온픽 종목으로 삼는 종목인데요. 우선 손익계산서를 먼저 보겠습니다. 매출을 보시면 1,600억, 1,900억, 2,700억, 이번 3분기까지 합쳐서 2,300억. 그래서 계속 증가 중 거예요. 여기 보면 매출 원가가 없어요. 아프리카 TV는. 제가 뭘 하겠죠? 빅테크 기업. 어떻게 보면 네트워크 효과를 발휘하는 그런 기업은 이 매출 원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출 원가가 없는 기업은 되게 유리한 상황에 있는 거죠. 비용을 주는 항목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매출액과 매출 총액이 똑같아요. 이렇게 금액이 똑같죠. 지금 아프리카 TV 3분기 2,351억이면 똑같이 2,351억. 그래서 매출 총 이익률이 100%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판매비와 관리비 빼잖아요. 이걸 클릭하세요. 딱 클릭하시면 우선 인건비 나오죠. 이렇게 인건비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유무형 자산 상각비 나오죠. 이렇게. 그 다음 연구개발비. 아프리카 TV 연구개발비가 없어요. 그쵸? 그 다음에 광고 선전비, 그 다음 판매비, 관리비, 기타 원가성 비용이 있고요. 그래서 인건비가 보면 큰 비중 차지하죠. 물론 이 업종은 이제 관리비, BJ한테 주는 금액, 그런 금액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직원 봉급이 이제 이건 제조업이 아니니까 매출 원가 없고요. 대신 인건비는 그 회사 직원 봉급 주는 거고요. 이 관리비는 그 BJ한테 주는 금액이겠죠, 아마도. 그래서 이걸 빼시면 2,300억에서 1,681억을 빼면 670억입니다. 그래서 이 매출 원가와 매출액의 비중 몇 프로냐. 그래서 그 비중을 몇 프로냐 따진 게 이제 재무 비율. 나중에 제가 재무 비율을 설명한 다음에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나오면 이게 나오고요. 영업이익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라 했죠? 금융수익. 클릭해보죠. 클릭 딱 해보시면 이자병 나오죠. 이자병. 9억씩, 8억씩, 올해 이제 14억 많이 들어왔네요. 그리고 위안, 이 회사는 수출을 하지 않잖아요. 그래 위안 관련된 이익이 없고요. 그 다음에 금융 원가 보시면 이자 비용 있죠. 이자병 이렇게 쭉 이자병 나옵니다. 그 다음 미원 손실도 당연히 없죠. 수출하지 않으니까요. 딱 보시면 그 다음에 기타 수익 여기는 여기다 적어놨네요. 그 다음 기타 수익 있고요. 기타 비용 있고요. 보시면 자산 손상 차손 이런 거 있잖아요. 일회성병이죠. 이게 나가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종속기업, 공동지배기업, 관계기업 관련 손익이 좀 있는데 이건 워낙 미비하니까 의미 없고요. 영업이익 600억, 700억이니까 이게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영업이익 플러스 여기 관련이 비영업이익 합친 금액이 세정이익입니다. 이렇게 여기가 세정이익 합쳐가지고 그래서 세금에 세정이익 나오고 그다음 법인세 나오죠. 그 나머지 뺀 금액이 이제 단기 순이익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TV의 영업이익, 순이익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이게 손익계산서입니다. 손익계산서. 그 다음에 뭘 봐야 되죠?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 이 손익계산서 결과물이 어떻게 보면 재무상태표예요. 이게 진짜죠, 진짜. 그래서 추이를 봐야죠. 좋아지고 있나. 딱 보시면 딱 감이 오시죠? 자산은 뭐죠? 부채와 자본이 합친 거죠. 그래서 부채와 자본은 형체가 없고 숫자로 나타내고 자산은 형체가 있는데 1년 안에 현금화하기 용이한 자산, 유동자산, 그 1년 안에 현금화하기 용이하지 않는 자산, 비유동자산요. 유동자산 딱 클릭해 보세요. 딱 클릭해 보시면 아프리카 TV는 재고자산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재고자산이 0원. 그래도 되게 좋은 거죠. 재고자산이 없는 건 되게 관리하기 쉬운 거예요. 없고요. 그다음 유동자산. 있죠? 600억, 1,500억, 1,800억. 와, 늘어나네요. 이 추이를 보셔서 늘어나는 게 좋아요. 이렇게 늘어나니까 좋은 거죠. 그 다음 매출 채권 있죠. 매출 채권. 매출 채권이 뭐죠? 매출이 발생했는데 아직 돈을 못 받는 그런 금액이죠. 그 다음에 이제 현금 및 현금전 자산. 200억, 600억, 700억, 750억 있죠. 제가 뭐라 했죠? 이 유동금 자산과 현금 및 현금 자산은
상호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좀 줄더라도 얘가 늘어났으면 괜찮다. 그 말씀 드린 거고요. 전체 유동 자산 중에서 유동금 자산과 현금의 현금 자산이 비중이 큰 종목이 당연히 좋은 종목이라 평가받고 주가도 많이 올라갑니다. 그 다음 유동 자산을 벗었으니까 이 다음에는 비유동 자산을 볼게요. 여기 보시면 이용 자산 있다 있죠. 그 다음 무형 자산, 그 다음 투자 부동산이 거의 없네요. 그렇죠? 그 다음 장기 금융 자산, 그 다음 관계 기업 및 지분 관련 투자 자산 있고 장기 매출 채권도 있고요. 이연 법인세 자산은 이게 법인세 낼 걸 이연한 거죠. 보시면요. 유형 자산이 280억, 380억, 340억, 360억. 크게 안 늘어나죠.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는 유형 자산이 늘 일이 잘 없어요. 신기술이 필요한 것도 아니니까요. 무형 자산이 좀 있네요. 적은 비중으로. 그 다음에 장기금융 자산. 이 장기금융 자산은 뭐라겠죠? 그냥 여기 보시죠. 유동금 자산하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여기 이 유동금 자산하고 장기 금융 자산하고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확인을 하셔야 돼요. 갑자기 유동금 자산이 없어졌다. 어디 있는가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보면 여기 장기 금융 자산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걸 나중에 이제 재무 비율 하면서 얘기 드릴 텐데요. 되게 중요한 자산이니까요. 명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부채를 봐야 되겠죠. 자산 중에 부채. 부채 중에 의미 있는 게 뭐 있죠? 단기 사채, 단기 차입금. 이건 뭐죠? 이자 나가죠. 그래서 이자가 단기 차입이 좀 있는데 비중이 워낙 적죠. 전체 2천억인데 18억이니까 워낙 금액이 적은 거. 이 정도면 무시할 만하죠. 그렇지만 없는 게 좋겠죠, 당연히. 그다음 매입 채무. 매입 채무가 좀 꽤 되네요. 매입 채무가 아주 없는 게 좋겠죠. 이것도 부채니까. 그렇지만 이 부채는 뭐다? 매입 채무는 매입했지만 갚지 않는 부채로서 이자가 안 나가는 부채니까 아주 나쁘다고는 말 못하죠. 그렇지만 없는 게 더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뭐라 했죠? 좋은 기업은 이 전체 부채 중에 이 유동 부채의 비중이 크고 비유동 부채의 비중이 적다. 아니면 거의 없다. 그랬죠? 여기 보시면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 유동 부채가 2천억, 비유동 부채가 75억. 엄청 적죠? 뭔가 보죠? 한번 그려보면 뭐 이런 여러 가지 있네요. 근데 워낙 금액이 적으니까 제가 전 종목을 보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좋은 정보일수록 좋은 경영자일수록 비유동 부채 비중이 워낙 적습니다. 당연하죠. 왜? 이자가 더 비싸다겠잖아요. 그렇죠? 차입금 사채 같은 경우도. 그 다음에 이제 자본을 봐야죠. 자본을 보면 지배기업 주주 지분 있죠. 클릭해 보세요. 또 클릭해 보시면 자본 있죠. 자본금. 자본금은 안 바뀌죠. 초기 자본금이니까요. 그 다음에 작업원 잉여금. 이때는 자본 잉여금은 뭐라겠죠? 유상증이나 IF 자금이죠. 이게 유상증이 조금 한 것 같은데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니고요. 자금 조정했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이익 잉여금. 이익 잉여금 뭐죠? 수익이 났는데 배당 주고 남는 금액이 누적되는 거예요. 그래서 760억, 1064억, 1700억, 2100억. 좋은 기업은 어떻게 돼요? 계속 누적되겠죠? 당연한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비지배 주주 지분이 있는데요. 보통 그 버는 돈을 나눠 가질 때 이 비지배 주주분이 있으면 나눠 가죠. 근데 워낙 비중이 적으니까 뭐 크게 걱정할 문제는 아니죠.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하나 남았죠. 뭐 남았죠? 현금 흐름표 남았습니다. 현금 흐름표 보면 제가 뭐라 했죠? 이 단기 순이익 뭐라 했죠? 장부상 순이익입니다. 장부상으로 이익이 났다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들어오는 건 다른 거니까 달리 표기하는데 그걸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라고 적고 기반한 겁니다. 보시면 차이 보면 중요한 것은 여기 최소 4년치를 보면서 비슷해야 돼요. 근데 이거 보면 어느 땐 크죠? 큰 게 좋은 거죠. 실제로 보면 어떤 비용인가 자세히 한번 볼 필요는 있어요. 중요한 것은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과 당기순이익이 그 갭이 뭐 당기순이익 많이 1,000억 났는데 뭐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이 뭐 500억 뭐 금액이 엄청 적다. 그럼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크게 보시면 투자 활동으로 인한 현금을 보시면요. 이게 나가는 거, 마이너스 뭐라 했죠? 나가는 거, 플러스는 들어온 거. 그래서 영업 활동으로 인한 현금은 플러스가 당연히 좋겠죠. 마이너스면 안 좋은 거예요. 돈이 안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가짜 장부상으로만 들어오고
장부상 실질적으로 안 들어온 거 아니니까 이게 영업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은 플러스가 당연히 좋은 겁니다. 그런데 투자 활동으로 인한 현금은 좀 다른 거예요. 제가 어떤 말씀 드렸죠? 유동금융 자산, 현금이 유동금융 자산을 바뀔 경우에는 돈이 나가요. 그것은 나쁘다 좋다를 평가할 게 아니라 그냥 형체가 바뀌었을 뿐이니까 큰 의미 없고요. 의미 있는 건 뭐죠? 투자 활동으로 인한 현금을 클릭해 보세요. 딱 클릭해 보시면 제가 볼 게 두 개인데요. 이용자산 증가, 무용자산 증가. 이게 자본 지출입니다. 이 두 가지가 자본 지출. 매출을 발생하기 위해서 매년 지출을 해야 되는 것으로서 적은 지출이면 좋죠. 그러니까 뭘 보시면 되냐면은 이 두 개를 보시는데 영업 활동으로 인한 현금 규모를 보시고 이거하고 비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들어오는 돈이 이건데 나간 돈은 이 정도다. 이 비중이 적을수록 좋죠. 들어온 건 많은데 적은 금액이 나가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종목마다 달리 평가해야 돼요. 그래서 이 종목 아프리 TV 같은 경우 유용자산 증가하는 게 나쁘다고만 볼 수 없어요. 왜냐면 한번 아프리 TV가 하는 행위가 뭔가 물론 이제 저희들이 소비자 입장이 될 수 있는 업종이잖아요. 그런 기업이니까 상상력을 발휘하시면 아마도 부동산을 사든지 시설을 투자했겠구나. 근데 노후화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꼭 나쁘다고 막 표현을 못 해요. 어떻게 보면 매출 증가하기 위해서 장비를 더 들었다고 할 수도 있고, 물론 감가상각을 당하니까 그게 마냥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서 결국은 이 비중, 이 금액과 들어온 금액이죠. 나간 금액, 이 금액의 퍼센트 몇 프로 정도 나간다. 그걸 감안하시고 제 개인적으로는 종목마다 몇 프로 정도 나간다. 근데 대부분 일관성이 있어요. 근데 갑자기 돌발적으로 일회성으로 많이 나간다. 근데 감가상각을 많이 안 당할 그런 업종이면 나쁘다고 평가 못하죠. 그걸 확인하시고요. 종목마다 다 다르니까요. 그래서 투자 활동 현금으로 인한 투자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은 여기 두 가지 유용자산 증가, 무용자산 증가를 보는 게 포인트입니다. 이게 자본주의 지수니까요. 이게 크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죠. 업종을 보면 이게 예측이 돼요. 그러니까 업종 따라 이게 투자를 얼마나 하느냐 계속 투자할 수밖에 없는 업종인가를 그냥 알 수 있는 거죠. 물론 저희는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요. 그 다음에 또 남았죠. 재무 활동으로 인한 현금을 봐야 되겠죠. 클릭해 보세요. 클릭 딱 해보시면 뭐 나오죠? 사채 차입금 나오죠. 사채 차입금 잠깐 나오죠. 잠깐 썼네요. 그렇죠? 근데 또 보면 유입이 있고 유출이 있어요. 유입은 돈이 들어온 거, 또 유출은 돈이 나간 거. 그래서 전체적인 유입 유출이 항상 순환하니까 그걸 전체적으로 보셔야 돼요. 그리고 기타 재무활동이나 현금을 딱 클릭해 보시면 뭐가 보이죠? 배당 보이죠? 배당금. 이 전체 배당금이에요. 배당 금액을 억 단위로 적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배당금 없는 회사는 이게 없어요. 근데 배당금이 있을 경우에는 여기 이제 금액이 적혀있죠. 그래서 이거 보고 억 단위니까 만약에 이 기업이 1,000억짜리예요. 1,000억인데 80억을 많이 배당을 쳐요. 그러면 몇 프로죠? 8%죠. 계산이 쉽죠. 그래서 클릭하셔가지고 어떤 게 구체적으로 나간가 이런 걸 확인하셔야 되고요. 또 마지막에 보시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증가가 있죠. 여기 보시면 어떨 때는 좀 줄고 어떤 때는 늘고, 중요한 건 뭐라 했죠? 이 금액 줄고 늘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늘 경우에 차입금 사채가 들어와서 늘면 안 좋고, 영업 활동으로 현금이 들어왔는데 투자가 좀 적게 해서 많이 남다. 그게 누적돼서 연말 기말 현금이 늘어난다. 그러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용을 보시는 게 중요하지, 늘고 주는 거 자체로만 봐서 판가하기 힘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제가 잠시 봤지만 손익계산서 재무상대표 현금 흐름을 봤습니다. 근데 이거 가지고 종목을 매수하냐? 아닙니다. 제가 말하겠죠? 이거 갖고 매수하는 게 아니라 매수할 때는 상대적으로 우위성을 따져야 돼요. 그 상대적 우위성 뭘로 나타나죠? 이 손익계산서 재무상대표 현금 흐름표 갖고는 딸 수 없고요. 그건 재무 비율로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좀 뒤에 다음 시간에 재무 비율로 따지는 건데요. 제가 한 종목 더 볼까요? 한 종목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오팜인데요. 제가 좋아하는 종목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종목이요.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재무 비율을 아직 안 배웠으니까요. 우선 재무제표로만 말씀드릴게요.
매출이 이 종목은 정체 중이에요. 어떻게 보면 크게 증가 안 해요. 그런 점은 단점이에요. 근데 보시면 매출 원가에 있고 매출총이 있고 판매비 있고 보시면 영업 현금 흐름이 영업 이익이 보시면요 800억인데 200억, 800억, 200억 딱 봐도 20% 이상이 영업이익이 나요. 영업이익률이 20% 넘는 종목이에요. 제가 계속 말씀드린 영업이익률이 20% 이상이면 되게 좋은 종목이죠. 거기다가 금융시기를 딱 클릭해 보시면 이자가 10몇억씩 들어와요. 그렇죠? 계속 들어옵니다. 10몇억씩 현금이 많으니까요. 근데 이자 금융원가 이자가 거의 안 나가죠. 비용은 없어요. 그래서 비영업이익이 10몇억씩 계속 들어온 기업이에요. 그리고 이제 관계 기업 지분 손익이 없고요. 세정이 나오고요. 단기 수익이 나오고요. 네오펀을 본 이유는 이것 때문에 보는 건데 재무상태표가 되게 좋아요. 전체 예를 들어서 최근 1491억이 자산인데요. 비중을 보시면 유동금 자산이 의미 있다고 했잖아요. 현금 자산하고 보시면 유동 자산이 1200억인데 유동금 자산이 900억이에요. 엄청 크죠. 비중이 엄청 큰 거예요. 제가 뭐라 했죠? 좋은 기업은 유동금 자산하고 현금 자산 비중이 월등히 크다. 왜? 채권은 종이 조각이잖아요. 정확치 않아요. 평가하기 쉽지 않아요. 근데 좋은 기업은 당연히 현금성 자산을 많이 갖고 있고 채권보다는 현금을 주라 하겠죠. 당연히. 그래서 좋은 기업은 뭐다? 전체 유동자산 비중 중에서 유동금융자산과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비중이 큰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채를 잠깐 볼까요? 부채를 잠깐 보시면 단기 사채, 차입금 어때요? 거의 없죠. 없어요. 이자는 부채를 싫어하는 거예요, 이 기업은. 그래서 제가 좋게 평가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비유동 부채 보세요. 금액을 전체 보세요. 어때요? 없죠. 거의 없는 거예요. 제가 뭐라 했죠? 좋은 기업, 좋은 경영자는 비유동 부채가 거의 없어요. 제가 전 종목 보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한계 같아요. 그렇지만 이 종목 보시면 주가를 보시면 안 올라가요. 주가를 고를 때는 이것 보고 고른 건 아니에요. 재무 상태면 좋지만 이게 과거에 주가가 상승한 종목이기 때문에 흘러내린 거예요. 그 다음에 지배 기업 주주 지분 있죠. 딱 보시면 자본금은 안 바뀌고요. 자본 잉여금은 IPO 자금이고요. 그 다음에 이익 잉여금은 순이익 중에 배당 빼고 남은 금액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중요한데요. 영업 활동으로 인한 현금으로 보시면 단기 순이익과 비교해 보세요. 쭉 비교하시면 금액이 비슷하죠. 비슷해야 돼요. 그게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투자 활동으로 인한 현금 500억 많이 나가네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 마이너스 금액이 중요해요. 실질적인 금액이 중요하잖아요. 왜 이게 돈이 나가는가 보시면 제가 포인트가 뭐라 했죠? 유용자산 증가와 무용자산 증가입니다. 이 두 가지 보면 이게 자본 지출이에요. 보세요. 들어온 금액 얼마? 150억에서 200억이 들어와요. 이 기업은 보통. 근데 나가는 금액 얼마? 10억? 10억도 안 나가요. 그럼 나머지는 뭐 어떻게 돼요? 돈이 쌓이겠죠, 당연히. 그래서 돈이 계속 쌓이는 기업이에요, 이 기업이.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거예요. 보시면 차입금 잠깐 증가다. 차입금 이제 없고요, 증가가 없고요. 배당을 보려면 여기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배당금 지급을 한 50억씩 주는 거예요. 만약에 이 기업을 만약 1000억이다 시총이. 근데 한 50억 주니까 50억 주면 한 5%잖아요. 그래서 이 기업이 만약에 시총이 1000억짜리 산다. 그러면 배당이 5% 되는 겁니다. 쉽죠? 그 다음에 기초현금, 기말연금인데 금액이 적은데 의미가 없죠. 왜? 현금 자산도 중요하지만 현금성 자산과 똑같은 자산이 뭐죠? 보시면 여기 현금이 좀 적죠. 근데 뭐가 많아요? 유동 금융 자산이 많잖아요. 이게 똑같아요. 이 현금 자산과 유동금 자산이 똑같기 때문에 현금 자산이 적은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이게 언제든지 현금 자산으로 바꿀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기업은 제가 이제 재무비율로 보면 좋겠지만 다음 시간에 이제 재무비율 설명드리고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잠시 봤는데요. 재무제표, 그러니까 손익계산서와 손익계산서, 그 다음 재무상태표, 그 다음에 현금 흐름표를 잠깐 봤습니다. 앞으로 제가 종목을 많이 설명할 텐데 이걸 기본으로 깔고 설명드릴 거예요. 제가 지금 강의를 하지만 이 강의 목적이 뭐라겠죠? 종목을 보기 위해서요. 종목을 쉽게 해석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요.
이것으로 제가 오늘은 그 재무제표의 실사례에 대해서 좀 잠시 설명해 드렸어요. 이것으로 재무제표 관한 강의는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재무 비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